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요, 이 흐름 있죠, 흐름요. 이거 뭐 성립, 확정, 소멸, 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제척 기간 이런 흐름 있잖아요. 이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했다 뿐이에요. 이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시험은 이해적 내용은 안 나와요. 시험에 대한 내용은 문제 키를 꼭 잡아야 문제가 풀려져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성립은 그래요. 그래서 성립을 문제 키로 잡아요. 흐름은 이해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제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또 복습 정리해 줄게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는자 앞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성립단어가 있다. 성립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되고요.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소득세 나왔으면 연말에 대한 이유니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 성립. 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율세세 성립은 기준 1, 6월 1일.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부에 속한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문장에서 세의란 말이 단어가 있으면 맞다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확정 물어봤다면 확정단을 문제 키로 잡고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취득세는 신고,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 확정, 재산세는 결정,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에 나온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 선택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신고.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같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니까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결정. 그리고 부가징수 방법으로서 신고, 납부. 뜻에 대한 내용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고 신고를 택한 세금이다. 신고, 납부 택하는 세금으로서는 신고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자원 시설세,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고, 특별징수 뜻에 대한 내용은 징수의 편의 이 말이 있으면 특별징수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는자 앞에 제척기간 아니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 나왔으면 제척기간 문제다고 하면서 포인트 잡으면 되는데, 포인트로서는 부정 나왔으면 10년, 무신고 나왔으면 7년, 과소신고 5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년 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 일자 나온다면 기준 몇 개 안 나온다.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게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2시간 배웠던 내용으로서 설명은 다 드렸으나 우리가 알 것은 5분도 안 걸린 3분밖에 안 됐어요. 3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기 연결해가지고 가산세 갑니다. 가산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5페이지 오른쪽에서 4가로 가산세. 가산세에서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돼요. 거의 의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이다 하시면 돼요. 출제자마다 문장의 표현은 다르나 포인트된 단어는 준다는 얘기예요. 가산세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벌 세금으로서 가산세이다. 그 문장에서 의무라는 단어가 있죠. 가산세 뜻입니다. 또다시 국세기본법상으로서 신고 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해서 가산되는 세금이 가산세다. 그 문장의 표현력도 다르나 어떤 글자 있어요? 의무. 그 단어에 있으면 가산세 뜻 하시면 돼요. 이제 출제자마다 문장의 표현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포인트된 단어 키단은 줘요.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기억에서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에 세목을 한다. 자, 보니까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다. 그럼 본이 국세였으면 가산세도 국세다. 이런 내용의 뜻이 바로 기억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문장의 포인트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 여가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밑줄.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볼 때 흐름상으로 봅시다. 볼 때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취득거래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았어요. 그러면 감면해 주겠죠. 감면해 주고 가산세에서 또 그 내용을 감면시켜주면 몇 번 감면입니까? 2번 감면. 2번 감면이니까 이중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산세에는 감면사항은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죠. 다시 적으세요. 이중 감면 배제. 이게 원래 뜻이에요. 이중 감면 배제. 이중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럼 시험에서 이중 감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건 이해예요. 안 나오고 나온 것은 결과밖에 안 나와요. 결과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적었다 뿐입니다. 그리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2개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서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이렇게 2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크게 2개로 구성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 이렇게 2개로 구성되는데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납부지연 가산세로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로서 되어 있고 지방세 징수법에서는 가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용어가 틀리죠. 단어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버리세요.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신고 관련 가산세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나오는데 그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1번 한 문장으로서 얘가 몇 줄이냐면 5줄이에요. 또 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넉 줄이에요. D페이지 보세요. D페이지에서 과소신고 가산세 해가지고 기억-2번에 대한 내용 넉 줄이에요. 그리고 니은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해가지고 그 밑에 박스 또 글도 나오죠. 그 2개 합친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아주 복잡하죠.
버릴까요? 기억하셔야 될까요? 버려요. 납부지연 가산세 버려야 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 건데 뭐로 기억해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중요하다 하신 분 계시면 그분 강의 듣지 마세요. 버리고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신고 관련 가산세예요. 근데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 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외우기 참 힘드니까 이 숫자가 나왔던 원인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원인을 해줄게요. 원인이 바로 이해니까요. 자, 가산세. 이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제척기간과 연관된 겁니다. 제척기간과 연관됐으니까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자, 과소 신고했다. 그러면 제척기간 몇 년? 다시 합시다. 는자 앞에 제척기간.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 넣었으면 제척기간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는 과소신고 이 말 넣었으면요 5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와도 5년. 무신고 나왔으면 그때는 7년. 부정 나왔으면 10년. 그럼 여기에서 과소신고니까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5년. 무신고에 대한 내용은 7년. 부정 나왔으면 그때는 10년. 여기에 따라서 가산세의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자, 과소신고 함으로써 제척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냈어요. 밝혀냈으면 한 대 때립니다. 한 대니까 그때에 대해서 1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신고일 때 제척기간은 7년. 그러면 과소신고일 때보다 2년이 더 길어요. 세무공무원이 2년 기간 동안 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더 고생하게 만든 너는 한 대 더 맞아라. 라는 내용으로서 몇 프로? 2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요 가산세 할 때 농담 얘기로요. 때린대 또 때린다. 몇 대입니까? 2대. 무신고일 때 몇 대? 2대. 되겠죠? 농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때린대 또 때린다 몇 프로? 20%. 뭐가 나왔을 때? 무신고 나왔을 때. 반대로 무신고였다면 가산세 문제에서 20%.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은 10년. 그러면 무신고 7년보다 3년이 더 길어요. 3년이 더 긴다는 것은 3년 동안 세무공무원이 더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무공무원을 더 고생하게 만든 너는 여기에 더블로 맞아라. 몇 프로? 40. 이제 다 잡았네요. 여기에서. 자, 볼 때 문장 쭉 가보니까 가산세 문제였어요. 가산세 문제였고 그리고 포인트로서 과소신고 이 말 나왔으면 끝에 몇? 10. 다시 반대로 가산세 문제인데 10% 나왔는데 앞에가 과소신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됐죠? 뭐가 써져 있어요? 과소신고. 그 다음에 다시 무신고 나왔으면요. 몇 프로? 20%. 20% 나왔는데 앞에서 무신고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틀려요. 다시 부정 나왔으면요. 몇 프로? 40%. 자, 이제 거기 체킹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5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밑에 기억-1번 문장 지문 길죠.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거기 밑줄.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20%의 가산세. 이렇게 두 구절만 알므로써 요 한 문장으로서 5줄은 암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에서 제2항 줄 끝에 보니까 부정 나왔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몇 프로? 40%. 40%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렇게 두 구조를 알아서 이 한 문장 녹주는 암기된 거예요. 다시 뒷페이지. 에서 기억-2번 에서 과소신고 동그라미. 과소신고란 말은 한글로 말해볼 때 적게 신고란 말과 같은 말. 이 말 나와서는 몇 프로? 10%. 10%에다가 밑줄. 자, 이런 내용으로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밑에 문제. 문제 풀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외우게 되는 겁니다. 1번,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옳은 것. 자, 문제 어떤 문제였어요? 가산세.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선다 1번. 무신고 나왔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부정단어 있어 없어요?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부정단어가 없다 그래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부정단어가 있다 그래요. 있어 없어요? 제가 좀 어거지죠?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20%. 맞죠? 답은 1번. 2번에서 무신고 나왔죠? 거기 쭉 가보니까 부정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부정이 포인트예요. 40. 틀렸죠? 50이 아니라 40. 3번 과소신고. 여기서니까 이들은요? 부정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몇 프로? 10.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과소신고 나오는데 뒤에가 부정. 부정 나왔죠? 몇 프로? 40.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납세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부정행위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오는데 어떤 글자 있어요? 부정. 그럼 몇 프로? 40%.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먼저 읽어줄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율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끝에 보니까 뭐 나왔어요? 보통 징수. 그리고 2번 맨 앞에 취득세 나왔죠? 자, 취득세의 부과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보통 징수다. 신고 납부.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통 징수란 말이 나왔죠?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이니까 예외적 가능단이 있어야겠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있죠? 자,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나오잖아요. 이 말 나오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산세 합한. 가산세 가산 나왔죠? 그 말은요? 보통 징수. 맞습니다. 이게 원래의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세 단어밖에 설명 안 했어요. 그 세 단어만 알아서 문제는 풀린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2번 맞는 문장이고 3번 갑시다. 3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의 과소 신고한 경우라도 거신고 가산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떤 말이 있어요? 과소 신고. 그러니까 매매해야죠. 보세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음흉하게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한 대 때려야죠.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 틀렸죠? 자, 이 내용에 따라서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실 부분이 N쪽의 시커먼스예요. 기본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인문가정에서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실 것이 거기 N쪽의 시커먼스. 첫 번째 점 읽어줄게요. 재산세는
결정에 의하는 보통 징수에 의하므로 가산세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산세 앞에다가 적으세요. 신고 관련 가산세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다시 합시다. 자, 문제에서 확정 나왔죠? 확정 나왔으면 확정단을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그럼 재산세는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신고 없죠? 신고 없으니까 매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 없다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두 번째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없으나, 자,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결정이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다. 하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음흉하게도 과소신고했으면 그때는 맞는다. 과소신고 가산세 있다. 거의 과소신고 앞에다가 과자 앞에다가 적으세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신고한 경우라고 적으시면 돼요.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이제 연결하면은요, 이 흐름을 보면은요, 소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죠. 여기서 납부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소멸된다. 되겠죠? 신고 납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운도 좋게 제처 기간 동안 안 들켰어요. 그러면요, 소멸된다. 제처 기간 만료, 소멸됩니다. 그리고 운도 나쁘게 들켰어요. 들켜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 고지서의 납부 기간 동안에 국가가, 지자체가 납부 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납세분은 소멸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뭐냐?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세 개를 알 수 있겠죠. 그 세계적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소멸 사유의 표 나와요. 1가로 납세무 소멸 사유 옆에 기본서 나오죠. 그거 지우고요. 지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멸 사유 1가로 납부 밑줄 소멸 납부의 뜻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충당 단어 나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소멸 뜻 알 필요 없어요. 또 이해를 안 간다라고 할까 봐 설명드릴게요. 충당이란 말은 메워준다에 대한 충당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돌려줘야 될 세금액, 돌려줘야 될 세금을 보고 환급세 그래요. 그 세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에 메워준다. 그러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 단어 보자마자 소멸된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하신 분이 계시면 장사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자, 물건을 팔면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생되죠. 이제 산 사람이 10%의 부가세를 그 판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10%예요. 매출액 곱하기 10% 여기에다가 자기도 물건 가져올 때 10% 부담했겠죠. 그걸 빼줘요. 마이너스 매입액 곱하기 10% 빼주면 여기서 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이때 장사를 하도 못해가지고 물건 팔았던 금액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물건 가져온 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답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죠? 요 마이너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그냥 돌려주는 건데 이 돌려주지 않고 장사했으니까 사업소득 나오죠? 사업소득에 대한으로서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랬으면 부가가치세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여기에 메워져요. 그러면 여기 금액은요, 납부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충당.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메울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제 충당이라는 단어 나왔으면 납세는 소멸된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부가의 취소. 부가의 취소 뜻에 대한 거기 적어졌으나 그건 이해로 끝나는 거지. 우리는 단어만 아시면 돼요. 부가 취소는 소멸 사유다. 설명드릴게요. 이해적 내용을 설명드릴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요 얼굴 보시면 아시다시피 얼굴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이해란 말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이해는 시험이 안 나온다 그래요. 이해했죠? 이 말 안 써요. 암기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암기란 말을 전혀 안 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넘어가요. 그건 뭐냐? 시험하고 전혀 도움없는 자기 인기성이에요. 모든 과목은 다 암기 과목이에요. 민법도 암기해요. 또 학개론도 암기해요. 산수도 암기해요. 국사도 암기해요. 우리나라 모든 과목들은 다 암기 과목이에요. 국사 암기 과목 아닙니까? 국사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저는 암기란 말 써요. 외우라고 합니다. 이해란 말 안 써요. 시험은 이해가 아니고 암기니까요. 그래서 저 이해란 말 안 쓸게요. 얼굴 더럽잖아요. 암기하세요. 암기하는데 자, 이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부가의 취소에 대한 내용에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하나 시험은 안 나오니까요. 이해는 안 나오고 부가의 취소란 단어만 나오니까 단어를 아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소란 말 배웠죠. 취소란 말은 소급해서 과거로 들어가서 그래서 무효되는 거 이게 취소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는 거죠. 고지서로서 알려줬어요. 그럼 이 고지서에는 세금이 적어졌어요.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을 취소했다. 그러면 과거로 들어가서 이 세금을 없애겠다. 그러면 납세무 소멸된다? 존재하고 있다. 무효니까 소멸이죠. 그래서 부가의 취소는 소멸 사유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는 필요 없고 부가의 취소는 소멸 사유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끝났어요. 안 들켰어요. 그럼 소멸된다. 또 소멸시 완성. 국가가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징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소멸 사유에 들어간 건데 소멸 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이 있어요. 아닌 것. 아닌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서도 없는데 임무과정도 없는데 적어놨어요. 7페이지 보시면 하얀 색깔 박스 있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시커먼 거.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읽어줄게요.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된 경우는 소멸되지 못한다. 4개 나오죠. 4개 다 외우려고 했더니 너무 많죠. 2개만 하세요. 2개만. 2개 할 것으로서 기역, 사망. 그리고 디귿, 니을, 끝에 니을. 끝에 디귿 2개 있죠. 끝에 디귿을 니을로 고쳐주시고 법인의 합병 기억하세요. 결과적 내용은 사망과 법인 합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손과 부가의 철회에 대한 내용은 쌍팔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쌍팔년도니까 언제 나온 내용이냐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내용은 나 때를 하신 분들이 나온 말이 이겁니다. 나 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나 때라고 말씀하신 분 좋아합니까? 아, 좋아하신 모양이구나. 저는 싫어해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은 맨날 과거만 묶여 있어. 묶여 있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 그리고 과거 해상만 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신분입니다. 나 때 말 쓰지 마세요. 이거 2개 버려야겠죠? 나 때 거니까 버리세요.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2개, 사망과 합병에 대한 내용인데 설명드릴게요. 생각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에 대한 내용의 재산만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아침마다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요. 저 나올 때 새벽에 나오거든요. 새벽에 나올 때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 다 깨워가지고 꼭 한마디 하고 나와요. 나 죽으면, 나 죽은 날로부터 법원에다가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 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들 저 보면서요. 제 양반 신불자 아니야?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제 신불자 아니에요. 현재는 채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채무가 얘들 모르는 채무가 저한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려줄 건 없으니까 아니다 포기해라. 그래서 3개월 내로 상속 포기각서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요. 서울은 이동거리가 세거든요. 이동거리가 보통 한 1시간 반, 2시간 걸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1시, 2시예요. 그때 애들 또 깨워요. 애들 또 깨워놓고 또 말해주죠. 너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그건 가지고 가라. 집사람 명의는 안 해주면 좀 맞거든. 그냥 안 맞으려고 그것은 이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사망은 뭘까요? 승계예요. 승계이니까 소멸이 아니란 거죠. 됐죠? 합병은요? 합쳤죠? 뭘까요? 승계예요. 그래서 소멸서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요 2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사망과 합병 밑에다가 적으세요. 승계이다. 승계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문제 키는 뭐였냐? 소멸. 몇 개인가? 이게 문제 키였어요. 문제 키 못 잡으면 문제 안 풀리니까 문제 키 꼭 잡고 푸셔야 됩니다. 소멸 몇 개인가? 자, 기업, 납부, 충당, 소멸. 니은, 거기에 쭉 가보니까 소멸시효 완성, 소멸. 디귿, 합병, 승계. 리을, 제척기간 만료, 소멸. 미음, 사망, 승계. 제가 이렇게 단어만 읽어주니까 어떤 사람은 왜 문장 다 읽지 않고 단어만 읽은 거라고 또 말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어만 읽어줘야 여러분 스스로가 키단을 빼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빼내. 그래서 단어 읽다 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볼 때 인거 그랬죠? 인거이니까 기업, 니은, 그리고 미음 몇 개? 3개.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죠. 올해 시험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세법 문제 엄청나게 어렵다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3문제만 어려웠고 나머지는 다 답을 낼 수 있었어요. 16문제 중에서 13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16문제 중에서 10개는 다 맞추고 왔어요. 그럼 이제 볼 때 거기서 문장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뭐니까 맞춤표 앞 보세요. 뭐 나와서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죠. 문제 이렇게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아까 보니까 부가치세를 소득세에 넣어줬죠? 있죠? 그런데 없다 어때요? 틀렸죠? 있다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충당할 수 있다. 되겠죠? 그럼 단어만 딱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으로서 2번 내용 틀렸던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를 마칠게요.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마치는데 이제 기본서 나오시면 아시겠으나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몇 페이지냐면요. 이게 기본서 페이지로서는 한 20페이지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일부적 내용 적어졌고 또 페이지를 달리해서 뒤에 적어졌고 또 다시 페이지 달리해서 중간에 또 적어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흐름상으로서 맞게끔 해놨습니다. 모든 교재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적 내용 그대로 수록했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서 다 맞게 해놨으니까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파트 설명할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을 마칠게요. 마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서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해줄게요. 1월 달 맨 처음 있죠. 첫째 시간 그날 4시간 동안 요거 설명 다 해줄게요. 그러면 어때요? 좋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주에서는 또 뭘로 하냐면 지방세 해줄게요. 이래가지고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코스에서는 국세 해줄게요. 이런 일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또 가실 모양인데 잠시 기다리세요. 오늘 배웠던 오늘 마치고 가야죠. 저는 여러분 못 믿다겠어요. 집에 가서 복습 안 해요. 그러니까 세법은 여기서 복습하고 끝내서 하면 됩니다. 복습해 드릴게요. 펴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복습이 돼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성립, 는자 앞에 성립, 마침표 앞에서 성립 단어가 있으면 성립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일반적 경우로서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D페이지에서 특수경우 성립 물어볼 때 소득세 나왔으면 빨리 연산하는 거 연말로서 과세기간 끝나는 때, 소득세 나왔는데 앞에가 애정신고 이 말이 있으면 달의 말일에서 성립. 보유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성립 물어본다면 기준일, 숫자는 6월 1일, 주민세도 기준인데 숫자는 7월 1일로서 구별하시면 되고 그 밑에에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부는 본에 따라간다 하였음으로써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문장으로 나왔을 때 세의 이 말이 있으면 맞다고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2번 오른쪽 2번 확정, 는자 앞에 확정, 마침표 앞에서 확정 단어가 있으면 세금액이 세에 대한 내용이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D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서 취득세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뭘 물어볼 때? 확정 물어볼 때. 재산세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이 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단이 있어야 한다 있으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 이 말이 있으면 신고, 없으면 결정.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그 밑에 부가징수 방법으로서 신고 납부 뜻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통 징수 뜻은 고지서 발급. 택하는 세금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으로서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부가과세 조정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되는 거고, 그리고 특별징수 뜻에 관한 내용은 편의상, 이 말이 있으면 특별징수 뜻으로서 되고, 그리고 그 옆에서 3가로 제척기간, 는자 앞에 제척기간,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몇 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있으면 제척기간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는요. 부정 나왔으면 10년, 무신고 나왔으면 7년, 과소신고 아니면 재산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5년,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5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가산세,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는 의무라는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 뜻이다. 그리고 기억에서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금으로 한다. 불은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다. 본이 국세였으면 가산세도 국세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니은에서 가산세에는 감면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중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가산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20%, 또 부정단에 있으면요 40%, 뒷페이지에서 과소신고 이 말이 있으면 10%, 가산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6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3번 납세무 소멸, 소멸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소멸시효 완성, 제척기간 만료는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소멸 사유 아닌 거에 대한 내용은 사망, 합병은 소멸 사유 아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승계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 5분밖에 안 걸렸나요? 이 5분 내용만 아시면 돼요. 이 5분 내용이 방금 했던 3시간 동안의 설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